엉클벤 코 너무 크다고? 자, 그 관상이 있잖아요. 코 크면 거기도 크다. 하지만 벤 삼촌에게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었어. 내가 그런 얘기 하고 싶었다고. 벤 삼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선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엉클벤은 아예 완전 출신 때부터의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엉클벤이라는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을 만드는 소재로서 사용한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 스파이더맨 얘기 이후로 이렇게 좀 살이 많이 붙은 건 없어. 그 엉클벤의 서사가 메이를 만나고 피터 파커를 키우게 된 그런 내용들이 좀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 스파이더맨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입니다. 아버지의 형이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명대사를 남긴 인물이에요. 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피터 파커가 한 말이 아니죠. 벤 삼촌이 말해서 피터 파커의 좌우명으로 된 그런 명대사인데 그거를 이런 엉클 벤이 만들어준 거고 편하게 얘기하면 벤 삼촌 원래 이름은 벤자민 파커입니다. 파커 가문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벤은 젊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1930년대인가 그래요. 3, 40년대? 그때 젊을 때 벤이 이제 놀이공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놀이공원을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호객행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메이 라일리라는 여성을 만나서 첫눈에 반했는데 그때 메이가 제롬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 얼굴은 이뻤지만 근데 메이 자체가 좀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제롬이 그 메이를 가만두지 않아서 자기랑 만나기를 권유했고 대신에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너의 그 가난함을 커버해줄게 이렇게 좀 유혹을 해서 메이가 이제 진심이 아님에도 제롬을 만나서 그런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벤은 그 제롬과 메이의 사이를 알고 나서 적극적인 대시를 못했지.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다가 제롬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빌런은 아니고 그냥 범죄자. 그런 제롬의 실체를 알아서 메이한테 가서 제롬이 원래 이런 놈이더라, 나쁜 놈이더라, 너 그 사람하고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때 제롬이 나타나가지고 메이한테 벤이 너를 좋아하는데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질투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러면서 벤을 쫓아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롬이 갑자기 메이의 집에 몰래 들어와. 메이 방이 2층이었는데 이렇게 막 벽을 타고 와가지고 메이한테 당장 도망가자, 우리 지금 급하니까 당장 도망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메이는 자초지종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설명을 좀 해보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자. 근데 제롬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메이가 이제 직감을 하죠. 그때 벤이 얘기했던 이 내용이 뭔가 있구나 이거를 느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날 낮에 제롬이 자기의 패밀리들하고 보석상을 털다가 그 보석상 도둑질을 막으려는 사람한테 총을 쏘게 돼요. 살인 용의자가 돼서 경찰이 잡으러 온 거였어. 제롬은 여태까지 다 불법으로 그런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이런 걸로 부자가 된 거였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재벌급은 아니었겠지. 그냥 돈이 많았겠지.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메이도 그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망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집은 가난한데 부자 남편을 어떻게 얻어서 그래도 부모님한테 좀 효도를 하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도둑놈의 강도질을 하고 다녔던 놈이었던 거야. 근데 그 타이밍에 벤이 등장합니다. 메이를 위로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안 빠질 여자가 없죠? 자기의 어두운 면을 다 알고 있는 남자가 자신을 위로해주기에 다가왔는데 안 넘어갈 여자가 없습니다. 메이는 그렇게 벤하고 만나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좀 드라마에서 뻔히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토리야.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벤과 메이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까 누가 이제 코가 커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코가 크다고 100% 아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유산을 했어. 첫 번째 아이는 유산을 했어.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든 시기였었고 두 번째 그 임신을 위해 병원을 찾아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메이 심장이 너무 약하니까 임신을 할 수가 없다. 임산부한테 너무 무리가 온다. 그 얘기는 뭐야? 아이는 가질 수 있지만 임신부한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벤하고 메이는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벤은 그냥 둘만의 사랑으로 인생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아이 없이
그렇게 그냥 여생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게 벤과 메이한테 자식이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스파이더맨의 스토리를 쭉쭉쭉 보면서 피터 파커 중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변 인물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알고 있었지만 깊게 파고들어 보니 왜 쟤네들은 진짜 자식이 없지? 왜 자식이 안 나오지?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은 벤과 메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여서 어쩔 수 없이 자식들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벤한테 동생이 있는데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이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벤하고 같이 한 집에서 자랐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었다 없었다는 아니야.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해서 리처드가 그 집에서 함께 성장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낸 거죠. 그 형제 관계가 되게 우애가 좋았던 거야. 우애가 좋았고 메이를 만났을 때도 리처드도 함께 셋이서 같이 어울리면서 놀기도 했고 여행도 다니고 리처드가 따로 대학교를 안 가고 바로 군인이 됩니다. 직업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그 높은 사람들 눈에 띄어요. 그 중에 닉 퓨리한테도 눈에 띕니다. 벤의 동생인 닉 퓨리한테 눈에 띄면서 CIA로 스카웃이 됩니다. CIA로 스카웃된 리처드는 메리를 만나요. 피터 파커의 엄마죠. 스파이더맨의 엄마. 메리를 만나고 리처드랑 메리는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벤과 메이 그리고 리처드, 메리 이렇게 두 쌍의 부부들이 항상 서로 잘 어울렸고 의지했고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리처드랑 메리가 CIA 비밀 요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임무나 이런 걸 파견을 나가. 해외도 나가고 아니면은 몇 날 며칠 집에도 못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피터 파커란 아이를 이 형네 집에서 맡아주고 우애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중에 리처드 부부가 CIA에서 비밀리에 하이드라의 이중 스파이로 리처드 부부를 보내요. 근데 그 임무에서 정보를 빼오고 이중 스파이 짓을 하는 게 들켜서 레드스컬이 그 두 부부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스파이더맨의 어떻게 보면 탄생의 시작인 거죠. 레드스컬이 관여가 돼 있다는 것도 아마 님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분명히 뭔가를 감추곤 있는데 누가 죽였다, 정확하게 뭐 때문에 죽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단 말이야. 사실은 레드스컬에 그러니까 하이드라에 의해 죽은 거고 그렇게 동생 부부를 잃은 벤 파커는 동생 부부의 아들인 피터 파커를 아들처럼 키우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피터 파커가 벤자민 부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야. 벤 삼촌이 사망하게 된 사건들은 님들도 다 잘 알 거예요. 피터 파커가 초능력이 생기고 이런저런 사건들에서 이제 영웅놀이를 하다가 한 사건을 그냥 회피를 해버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삼촌이 죽게 되는 게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 그 내용들은 좀 줄였고 그 이후 내용이에요. 피터가 삼촌의 죽음으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당장 도울 수 있다면 도움을 줘야 된다. 만약 내가 안 도운다면 내가 돕지 않는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삼촌의 죽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스파이더맨이라는 진정한 히어로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벤이 죽고 나서 스파이더맨의 활약은 물론이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스파이더맨이 닥터 스트레인지랑 다른 히어로들하고 함께 도르마무가 지상에 부활하는 걸 막아요. 그러면서 닥터 스트레인지는 보답으로 소원 상자를 하나 주었는데 이 상자를 열어봤을 때 거기에는 원하는 대로 5분의 시간을 준다라는 게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의 마법이죠. 상자를 열면서 원하는 대로 5분을 생각한 피터 파커는 벤 삼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피터 파커는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짧은 시간 동안 하게 돼요. 스파이더맨으로서 삼촌 덕분에 활약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면서 벤 삼촌이 마지막에 항상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겠다 이러면서 사라집니다. 이게 벤 삼촌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피터 앞에 나타난 벤의 모습은 이겁니다. 자, 벤의 능력입니다. 벤이 사실은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라 총기랑 기본적인 무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벤은 좀 농담을 좀 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설정이 재밌어요. 진지하거나 위급할 때마다 농담을 던지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냥 스파이더맨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벤과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성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야부리 터는 거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약간의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원한 죽음은 사실 능력은 아니죠. 능력은 아니고 약간 어느 정도 여담인데 나도 이것도 이번에 알았는데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임드들이 있잖아. 네임드들이 웬만하면 다 부활을 해요. 진짜 마블 코믹스는 부활을 오지게 많이 해요. 심지어 득보잡 빌런도 존나 부활을 해요. 근데 벤은 아까 말했던 그 소원 상자에서 잠깐 나왔을 때 이후로 부활한 적이 없어. 심지어 그 소원 상자도 유령이야. 그러니까 영혼을 잠깐 불러왔던 거야. 벤이 죽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피터 파커가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자기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을 했잖아.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기가 활약할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나서야 된다라는 거가 스파이더맨의 모토인데, 벤 삼촌이 부활해버리면 그 스파이더맨의 모토가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벤 삼촌은 부활하게 되면은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어쨌든 벤 삼촌은 이러한 약간은 슬프지만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